부산의 저녁을 엽니다. 부산은 지금. 하루의 마무리는 부산의 지금으로 함께해요. 퇴근길 라디오는 언제나 부산은 지금의 고정. 고정. 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3분입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방문하게 되면 이 최근 사드와 관련해서 최근 험악해진 한중 관계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우선 이 틸러슨 국무장관 방안에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19일까지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차례로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 방문에서 아무래도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관련해서 주요 관련국인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에게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일본, 한국, 중국의 입장을 청취하면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떤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목적일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을 미국이 설득하거나 또 이해를 구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 달 4월이죠. 4월 6일과 7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조율도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중 시에 중요한 문제 이슈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첫 번째인데 취임 이후에 중국에 대한 강경한 수사를 많이 이어왔거든요. 미국이.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대만에다가 미군을 주둔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여서 상당히 기싸움이 팽배해 있었었는데 네. 이번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중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기싸움이 좀 어떤 이렇게 좀 진정 국면으로 가는 단초를 보이지 않겠는가 뭐 그런 예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양대 거인의 행하는 이 모습들, 기싸움하는 모습을 네. 이렇게 잘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 달 6일과 7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상회담에서 좀 극적으로 사드 배치 관련한 그런 양측의 문제가 좀 해결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게 참 어느 한쪽에 물러서지 않으면 그렇죠. 결국에는 예, 예, 이게 예. 대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관계는 어떤 국내 정치인이 자주 가끔 종종 말하듯이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 계산이 고정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드 문제를 논의할 때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배치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곤란한 문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드 자체는 한국이 배치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배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중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래가 성사돼서 미국의 계산이 바뀌면 내일이라도 배치가 취소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데 너무 한국이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면 나중에 가깝게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잘 지켜보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최근 계속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하고 있다는 외신과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이 참 사드 배치 명분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입장들도 있고 그렇죠. 또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좀 궁색하게 만들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예, 생각도 들거든요. 중국으로서도 좀 문제를 악화시키는 북한이 약간 얄밉기도 하겠어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분명히 그런 면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어차피 외교와 국제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요즘 같을 땐 좀 자중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역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좀 양자택일의 악화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이 좀 대결 국면으로 가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미국,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적대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조장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도발하는 쪽이겠죠. 북한은 아무래도 행동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미일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넘어서게 되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 임계점을 넘지 않으려는 노력은 하면서도 또 계속 도발을 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줄타리기를 할 텐데 문제는 한중일의 임계점과 중국의 임계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요것이 이제 좀 외교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될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거는 북한은 중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자산이 분명합니다. 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더욱 그렇게 판단할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한국도 중국으로서는 북한 못지않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사드 문제나 뭐 무역 보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과 적대하면서 한미일이 강력한 동맹으로 고착화되는 건 중국으로서는 아주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또 아주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회만 있으면 중국은 한국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그런 공을 여태까지 들였던 거고 네. 그게 이번에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서 중국 입장에선 틀어졌다고 해서 많이 골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네. 그리고 중국이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한국을 선택하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가 좀 조성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네. 그래서 좀 복잡한 문제지만 이번 틸러슨 장관의 방중과 또 다음 달 초에 있을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정치 안보 문제 쪽에 생각하면 바람잘 날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래도 또 한편으로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현대와 대림이 이란에서 수조 원대의 수주를 따냈다고요? 네네네. 이번에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대림산업이 이란으로부터 6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플랜트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엊그제 13일 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플랜트 프로젝트는 전력, 석유, 가스들을 생산하는 설비를 건설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첨단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액수가 좀 기분 좋게 많이 올라갔는데요. 사실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 울산에 있죠. 이거는 작년 연말에도 이란으로부터 컨테이너선 4척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인 PC선 6척, 또 특수선 2척 등을 수주해가지고 모두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5,200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같이 한국의 조선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 좀 부산 입장에서는 조금 부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울산의 조선업은 좀 분발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요즘 국내외적으로 뭐 정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 시기에 참 그나마 반가운 소식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울산의 조선업이 좀 분발하고 있는 모습 참 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독 이란에서 우리 기업이 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들을 좀 많이 전해 듣는 건데 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치 외교적인 상황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온 민간 외교에 그 공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북아에서는 동쪽 끝에 북한의 핵 문제가 있다면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의 핵 개발 문제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골칫거리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서방과 지구촌의 경제 제재도 오랫동안 이란이 받아왔고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란과
척질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방과 지구촌의 공통된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도 좀 이란과의 교류가 상당히 위축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과의 어떤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를 전격적으로 타결하면서 경제 제재를 풀었죠.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탄탄하게 유지해왔던 민간의 어떤 그 교류 좋은 그 관계 유지가 힘을 발휘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란하고 한국은 고대부터 교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동쪽 끝에 위치했지만 이란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적인 어떤 친근감 이런 걸 금방 되살릴 수 있는 문화 역사적인 그런 자산이 있거든요. 네. 이전에 한번 이 시간에 소개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1500년 전 페르시아의 왕자와 신라의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된 쿠시나메라는 서사시가 이란의 서사시가 최근 몇 년에 국내에 소개되면서 아주 그 이란과 한국 간의 밀접한 관계가 어제 네. 오늘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야기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한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이 방영될 때 왜 이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정서가 맞지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은 있었다고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새 또 중국이 또 오늘 한국에 대한 관광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또 보복을 하고 이렇게 네네. 금지시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국가로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협력해야 갈 필요가 있을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동원해서 양국이 충돌하지 말고 양국이 좀 더 자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말씀드리면 사실은 중국은 정치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처럼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일당 독재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 곳곳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결심을 하면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도 너무 이렇게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좀 분위기를 좀 민간 차원에서는 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방문 소식과 또 이란 수주 소식까지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